Yeah. Here I come, can't have one if you ain't lost none. Big Papa Bear, call me the done. This one free nizzle in the sound system. Here I come, big Papa Bear, call me the done. Can't have none if you ain't lost one. This one free nizzle in the sound system. Yeah, so what you know about this thing? What you know about this thing? What you know about this thing? Come out the way when I shout this, yeah. What you know about this thing? What you know about this thing? What you know about this thing? Come out the way when I shout this, yeah. 새벽 어스름이 가시기도 전에 서핑 나갈 준비를 하는 이 남자. 올해로 10년차 서퍼인 지훈입니다. 파도가 좋은 날은 바로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 미리 캠핑카를 가져와 해변에서 잠을 자죠. 이 정도면 서핑 마니아를 넘어서 서핑 덕후라고 해야 할 수준입니다. (10년째) 마저도 적응이 안 되는 겨울의 칼바람. 그래도 새벽 서핑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이 터오는 바다는 경치도 1등급이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의 상태도 최상입니다. 매일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일출은 보너스죠. 파도를 쫓아다니는 서핑 유목민. 지훈은 올해 조금 특별한 서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다도시 부산의 상징도 시대에 따라 다양합니다. 전 국민이 돌아오길 바라던 부산항부터 활력 넘치는 자갈치 아지매도 있고요. 멋진 해변과 파라솔도 빠지면 서운하죠.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요즘 부산 바다의 주인공을 꼽자면 단연 서퍼들일 겁니다. 달래손 화이트. 부산은 국내에서 서핑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자리 잡은 원조 도시로서의 위엄이 있죠. 왜 맛집도 원조가 중요한 법이잖아요. 오늘 해운대에서 열리는 이 서핑 대회도 10년째 열리는 유서 깊은 대회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도가 영 그 명성을 따라주지 못하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핑에서 중요한 건 승패보다 즐거움이니까요. 반가운 얼굴, 지훈 서프도 대회에 참가했네요. 파도가 너무 작아지는 바람에 이어진 남자부 시합은 패들링 경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서핑보드를 탄 채 부표를 돌아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지훈 서퍼! 빠른데요?
서핑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서핑 인구는 이제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죠. 부산에서의 시작이 즐겁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전국의 서핑 붐을 일으킨 부산의 서퍼들. 이 정도면 1등 서핑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바다의 날씨는 변화무쌍해졌습니다. 서퍼들에겐 파도 성수기가 왔죠. 서핑 덕후 지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올해 그는 여러 서핑 도시를 찾아 투어를 해볼 생각인데요. 오, 지금 막 첫 번째 행선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모레 새벽에 제주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엔 태풍의 길목인 제주 서귀포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네, 현재 태풍 뿌라삐룬은 제주 서귀포 남남동 쪽 약 270km 부근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제주 부근 해상을 지나 저녁부터 지훈의 첫 여행지는 여름에 북상하는 꿀파도가 가장 먼저 닿는 도시, 대한민국 최남단 섬, 제주입니다. 예전엔 해녀들의 섬이었지만 지금은 전국의 서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핑 도시가 됐죠. 부산에서 제주까지 350km를 꼬박 달려온 길.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파도 상태부터 체크합니다. 사이즈가 있네. 물이 빠지기 시작했네요. 역시. 그러니까 돌이 드러나고. 와, 저기 세트 없다. 근데 저기서는 서핑 못해요. 돌이 너무 많아요. 물 빠졌을 때는 못 타요. 근데 바다가 너무 예쁘네. 오, 지금 여기 깨지는 파도. 마치 눈이 온 것처럼 새하얗게 변한 바다. 지금 중문해수욕장은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권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파도가 친다는 건 태풍이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오늘 파도 크기는 2m. 와, 예상보다 큰데요? 서핑은 둘째치고 일단 들어가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파도가 깨지지 않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큰 파도가 오는 날이면 서퍼들은 약속한 것처럼 바다로 모여드는데요. 제주의 로컬 서퍼들이 지윤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네요. 서퍼 생활 10년이면 이제 전국 바다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태풍 파도. 크고 어려운 파도일수록 물살을 가르는 짜릿함도 커집니다. 정말 이런 파도는 수백 킬로를 달려올 가치가 충분하죠.
전국에서 가장 멋진 파도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제주의 서퍼들은 자신의 도시에 대한 애정이 넘칩니다. 저기 파도. 와, 좋아. 엄청 축복받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항상 파도가 있으니까 제주도만큼 있는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서퍼를 한다는 거는 그냥 행복하죠. 제주도 사람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제주도 사람인 게 축복인 걸 알죠. 다들 부러워하고 제주도가 제일 좋아요. 살기도 좋고 서핑하기도 좋고. 부산에서 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 이제 거기는 약간 도시 서퍼 같은 느낌. 딱 봐도 스타일이 형은 좀 약간 도시 사람 같고 우리들은 촌 사람. 해운대 앞에 막 큰 건물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하고 있으면 너무 멋있더라고. 미국에서 네. 약간 서퍼스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 형 우리 나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형. 거품 타고 나오는 것도 계속 말렸어. 또 온다. 좋은 건 다 같이 공유해야죠. 또 온다. 역시 자랑은 실시간으로 해야 제맛입니다. 이거 진짜 들어가기 힘들어. 제주의 태풍 파도로 시작한 서핑 도시 투어. 이야, 어쩐지 예감이 좋은데요. 낯선 도시에서 맛집을 찾으려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제주의 서퍼들이 은밀하게 귀뜸해준 모슬포 해변. 오, 저 멀리 파도가 보이네요. 베테랑 서퍼도 타지의 바다에선 초보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바다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바닥이 돌인지 그 바닥에 모래가 있는지 그리고 조류는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무섭고 긴장이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청량해지는 모슬포의 파도. 서핑의 요령은 없습니다. 열심히 넘어지고 빠지면서 낯선 바다와 기꺼이 친해져야 합니다. 다른 서퍼들과의 만남도 서핑 여행의 큰 즐거움이죠. 파도도 인연도 바다가 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새로운 파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쁨. 특히 아침에 해가 뜨는 것들을 보거나 해질 때 파도를 타러 나갔을 때 그 하늘이라든지 바다를 보고 있으면은 난 역시 이걸 위해서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서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했던 제주.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될까요? 여름의 끝자락, 지우는 조금 더 먼 곳으로 파도를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두 번째 여행지는 글로벌 서핑 도시이자 서퍼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전 세계의 서퍼들이 찾아오면서 발리의 서핑 산업은 급속도로 발달했는데요. 특히 이곳 꾸따 지역은 동네 전체가 거대한 서핑 마켓입니다. Oh, nice. Yeah, really fast, you know. Is that a flat bottom? Yeah, pretty flat, a little bit of V out the tail, just so it turns really nice and easy. Yeah. 발리 도시 어디서든 Yeah. 쉽게 서핑 장비를 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Oh. 초심자가 입문하기 딱 Just 좋은 good, 도시네요. like really good for performance in small waves. Okay. Nice. 이번 발리 여행에서 지우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위라는 뜻의 울루와 절벽이라는 뜻의 와투가 합쳐진 이름 울루와투는 발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험한 서핑 포인트입니다. 오늘 지우는 이 울루와투의 파도를 타볼 생각입니다. 서퍼로서 근본적인 욕망이 있긴 해요. 좀 더 큰 파도, 좀 더 멋진 파도를 타고 싶다는 거. 한국에서는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 만나기 힘든 파도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곳에 가서 서핑을 해보고 싶었어요. 바닥은 날카로운 산호밭이고 80m 절벽 아래엔 1년 내내 대형 파도가 몰아칩니다. 전 세계의 서핑 고수들이 몰려드는 울루와투. 과연 지우는 서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메가톤급 파도에 쩔쩔맨 지 1시간. 드디어 지훈이 보드 위에 섰습니다. 솔직히 만세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눈앞이 하였어요. 근데 너무 가슴은 벅찼어요. 큰 파도를 탔구나라는 생각이. 단 한 번이지만 전설의 울루와투 파도를 발 아래 두고 달린 순간, 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발리에 왔으니 발리에서만 할 수 있는 서핑 체험도 즐겨봐야겠죠. 이 세가라 해변에서 서핑을 하려면 일단 배를 타야 합니다.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대한 파도. 이 기묘한 서핑 장소의 이름은 꾸따리프 포인트입니다. 왕복 뱃삭 5,000원을 내면 이 신기루 같은 파도를 만날 수 있죠. 이야, 망망대해 위에서 즐기는 서핑은 어떤 느낌일까요? 발리에서의 서핑은 매일매일이 특별합니다. 이것만 알면 당신도 파도를 즐길 수 있다. 서핑 덕후 지훈이 알려주는 초보 서퍼를 위한 체크리스트. 낯선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곳의 지형과 조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나 로컬 서퍼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크림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다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자, 다들 준비됐나요? 이제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신나게 서핑을 만끽하면 됩니다. 참 쉽죠?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바다. 즐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서퍼가 될 수 있습니다. 짱구의 바투볼롱 해변은 사시사철 부드러운 파도가 밀려와 롱보더의 성지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파도 대신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네. 왔나? 네. 탔나 서핑 좀? 조금 안 그래도 울루와트 갔는데 여기도 크지 않았어요 파도? 바투볼롱 항상 평균이다. 그래 갔는데 차트가 2.5m에 19초인 거예요. 오 갔는데 진짜 커. 더 크더나? 와 장난 아니대요. 탔나? 하나 탔어. 하나 타고 나왔어. 딱 하나 타고 나왔어. 간조대라 가지고. 그건 위험하다 좀. 로컬 애들도 거기는 파도 크면 잘 안 들어간다 이거. 조류도 빡시고 거기. 아 조리 엄청 셌어요 진짜. 와 장난 아니더라고. 최성원 서퍼는 4년 전 부산을 떠나 발리에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서핑 스쿨을 운영하고 있죠. 어떤지 브리핑 듣고 그날 자기가 배울 걸 연습을 하게 돼. 파도라는 것 자체는 자연이잖아. 무서운 존재예요. 자연에서 파도는 엄청 무서운 존재. 힘도 세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스릴을 즐기는 거야. 힘들어요. 서핑 안 쉬워요.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 힘든 서핑에 빠져서 삶의 터전까지 바꾼 남자. 서핑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연고 하나 없는 이국의 도시지만 최성원 서퍼에게 발리는 완벽합니다.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일단 파도, 매일 오는 파도, 그 다음에 날씨, 엄청 1년 내내 따뜻한 날씨, 웨슈트라는 걸 입고 타야 되는데 되게 불편하잖아. 입고 벗고 하는데도 수온이 되게 낮으니까. 근데 이렇게 발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물이 따뜻하니까는 그냥 내가 서핑하고 싶을 때 보드만 들고 바로 물에 뛰어들 수 있으니까는 그것만큼 편한 곳이 없잖아. 그리고 물가도 또 싸고, 또 발리가 힌두교 문화라 해가지고 외국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척하거나 이런 거 없이 다 이렇게 반기는 문화가 있으니까는 마음도 편하고 외국에 나갔지만은. 섬 전체가 서핑 포인트고 삶 자체가 서핑인 발리 사람들. 이 여유로운 서핑 도시는 서퍼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즐거운 마음이죠. 발리의 바다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지훈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맞은 부산 송정, 해변 앞 스케이트파크가 북적입니다. 오늘은 서프 스왑데이가 열리는 날. 오랜만에 바다 밖으로 나온 지훈이 본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보드 만약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네, 요거 저기 앞에 있거든요. 쓰고 직접 쓰시고. 서핑 용품 사업과 더불어 행사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지훈. 이번 행사도 그가 직접 기획했답니다. 그래도 행사하기 딱 날씨가 좋네요. 놔두고 올게요. 네네네. 행사하기 좋은 날. 잘 팔리길. 네, 이거는 하와이에서 직접 사온 거래요. 투크로버 이거 네. 하와이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림이 저거밖에 없어요. 서프 스왑데이는 일종의 서핑 플리마켓인데요. 쓰지 않는 중고 장비나 직접 만든 소품을 들고 오면 이곳에서 판매,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장사도 좋지만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은 서퍼들 간의 만남입니다. 바다에서만 스치던 부산의 서퍼들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소통했으면 하는 거죠. 이 보드. 이 보드. 송정에서 좀 잘 타지는 보드?
김상윤 서퍼도 오늘 자신의 보드를 내놨는데요. 그는 서프보드를 직접 제작하는 전문 쉐이퍼입니다. 라크가 들어가가지고 일어났다. 요렇게 누르고. 이 보드도 타고 싶고 저 보드도 타고 싶은데 이제 금전적인 여유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봤지 처음에. 그냥 호기심으로 만드는 게 이게 보드가 내가 만든 보드를 내가 직접 탄다는 게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게 됐죠. 예. 10년 동안 자동차 정비사였던 그의 삶은 서핑을 만나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서프보드를 제작하는 일 자체가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중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파도를 타지만 서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서핑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채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는 약간 속도가 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다시 수리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차이. 남다른 서핑 라이프를 즐기는 서퍼라면 여기 이 사람이 빠질 수 없죠. 마치 빨래하듯 보드를 씻어 말리는 괴짜 여인. 정체가 뭘까요? 시로 산 거네, 일본에. 완전 상처 여기저기 많아. 맞아. 아, 언제 건지 기억났다. 차푸름 씨는 서퍼이자 작가인데요. 낡은 서퍼보드는 그녀의 캔버스입니다. 이제 자기랑 안 맞아서 이제 자주 바다 안 들고 가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 야, 이거 진짜 컨셉 좋다. 되게 꿈에 나오는 그런 느낌 든다. 영훈이 멍멍이도 그렸어요. 우리. 맞네. 이거를 그려준다는 조건으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누구 보드야? 이거 수연이 거, 부서진 거는 수연이가 타던 거. 여기 뒤에 사인도 같이 했어요. 수연. 그렇구나. 이게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얘 지금 그거 있는데. 이걸로 이제 그림 그리고 되게 괜찮다. 아티스트로서나 서퍼로서나 그녀에게 부산은 자신의 두 가지 삶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입니다. 부산은 그냥 저에게 주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작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항상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자연도 바로 옆에 있고 도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이 자연만 있었으면은 제가 서핑하기에는 좋지만 작업하기에는 또 좋지는 않았겠죠. 뭐 이런 큰 갤러리도 없고 관람객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부산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다가 없는 도시는 서핑의 행복을 느낄 수 없을까요? 서울 가로수길에 위치한 서핑 편집샵. 놀랍게도 이 서핑샵의 대표는 바로 지훈 서퍼입니다. 부산 서퍼인 그가 왜 서울에 가게를 열었을까요? 만난 사람들이 서핑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다 대부분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실제로 부산 사람들이 서핑을 알고 서핑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진짜 극히 소수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서핑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찾아가면 어떨까?
아 이거 지금 잘못된 거야. 바다는 없지만 아니 없기 때문에 서핑에 대한 갈증이 가장 큰 서울. 파도를 탈 수 있다면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켄드 워리어라고 이제 주말마다 서핑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서핑이 발달된 하와이나 뭐 호주, 미국 이런 데는 월요일서부터 뭐 일요일까지 매일 서핑을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서울은 너무 바쁜 사람들이 주말에만 딱 모여갖고 주말에만 자주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말에 모든 게 다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러면은 요즘에는 카풀 이런 것도 되게 발달돼 있고 이래갖고 금, 토, 일에 목요일까지는 좀 잠잠한 분위기다가 금, 토, 일에 갑자기 막 폭발하듯이 이렇게 팍 터져 나가니까 전부 다 이제 양양으로 대부분. 군사 지역이 많고 교통이 불편했던 양양은 오랫동안 인적이 드문 작은 도시였는데요. 근교의 바다를 찾아 수도권의 서퍼들이 몰려들고 작년엔 서울 양양 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서 가장 핫한 서핑 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제 차로 1시간 반이면 언제든 양양의 파도를 즐길 수 있죠. 손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이곳에 자리를 잡는 서퍼들도 있습니다. 치우라. 잘 지냈어? 어떻겠어. 그냥 밥하러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인사하고. 작아서 어떻게 된 거야? 가보자. 나중에. 이재호 서퍼도 올해 서울에서 내려와 양양에 자신의 서핑샵을 열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겨울에 안 나가고 이제 뭐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언젠간 바다에 가서 샵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운동을 서핑을 혹은 SUP를 이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마침 이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쪽 이제 서핑의 메카인 양양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주말은 바다에 올인하는 도시의 서퍼들. 이혜진 씨도 겨울 내내 양양의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장거리 서퍼 생활이 길어지면서 요즘은 이직까지 생각 중인데요. 바다를 옮길 수 없으니 직장을 옮기겠다는 거죠. 제가 이직을 했는데 이쪽으로 한 번 더 이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조금 알아보긴 했어요. 근데 자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계속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오기는 쉽지는 않은데 좀 고민 중이기는 한 것 같아요. 서핑에 빠진 도시인들, 이들의 열정은 겨울 바다를 녹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떠오르는 신흥 서핑 도시답게 요즘 양양의 서퍼들은 새로운 서프 문화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한동훈 서퍼는 WSB 팜 서프 매거진의 대표이자 발행인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는 브랜드도 이 잡지는 서퍼들이 직접 만드는 국내 최초의 서핑 전문 잡지인데요. 보드는 데서는 품이죠. 흰색으로 하죠. 흰색 안 했죠. 흰색 페이스가 그 광택만 있으면 괜찮거든. 아직 올라갔어. 서핑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서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삶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세탁소 주인도 서퍼고 음식점 주인도 서퍼고 서핑 스쿨의 강사들이나 이런 건 당연히 서퍼일 거고 거기 공사로 오시는 인테리어 업자도 서퍼고
파도 있는 날은 모든 마을이 휴식인. 근데도 그 안에서 그 구성원들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도시?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퍼들의 도시인데 그런 의미에서 양양은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에 가깝죠. 나를 감싸오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개성 넘치는 서퍼들의 도시가 되기까지 양양의 바다는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렁이고 있습니다. 파도를 따라 만난 서핑 도시들은 저마다의 매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부산. 지훈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행을 다녀오면은 좀 굉장히 경험치가 많이 쌓인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이 지역은 이러한 색깔과 이러한 느낌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들은 이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워가요. 그래서 부산의 서핑 도시는 대단하기보다는 각자 서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행복한 서프시티? 그 정도만 돼도 좋은 것 같습니다.